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남자 김원철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8월 31일입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주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바로 이 리더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은 꿈꾸는 자의 몫이다. 이 작은 책이 처음 세상에 나온 지도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개정판의 핵심 내용은 바뀐 것이 없다. 그것은 성공을 하는데 필요한 원칙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10년이 흘러도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원칙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 주위에 성공의 길목에 접어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살아가는 날이 너무 짧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런 생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다. 생명은 절대자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닐까? 그렇기에 그것에 연연하기보다는 주어진 삶은 얼마나 알차고 의미 있게 꾸려나가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꿈을 빼앗기지 않은 채 맨손으로 자신의 자유를 찾고자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주어진 환경을 탓하며 눌러앉는 사람보다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다. 시스템 속에서 이 사업을 해 나가면서 그리고 시스템에 입각한 그동안의 경험을 한데 모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 사업의 비전을 진정으로 믿고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모든 이들의 성공을 바라며 김재규. 첫 번째 단락,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의미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판단해서 힘들 거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사업에 성공했을 때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결과에 대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리더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항상 상상의 나래를 펴고 꿈을 꾸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이 보고 많이 들어야 합니다. 업라인과 자주 만나는 이유도 업라인을 통해서 잔잔하면서도 강렬한 꿈을, 열정을 전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핀, 직급이나 등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 자신이 스스로 리더라고 생각하면 나는 리더인 것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 항상 드림 빌딩, 꿈 가꾸기를 해왔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환경과 여건이 부족하더라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성공한 많은 리더 사업자들이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고 난 뒤 타고 다니는 차가 바뀌고 보다 넓은 평수에 아파트를 옮겨가는 모습, 그리고 보다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꿈과 목표를 세워 열심히 매진하는 모습을 볼 때 네트워크 마케팅이 주는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바로 이러한 현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직 이 사업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자신의 꿈을 이뤄내고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대한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능성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이고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사는 게 무엇인지 느낄 수 있도록 한다면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사업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는 식의 반문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주변의 많은 보통 사람들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꿈마저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꿈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자신의 사업이 일정한 궤도에 오를 때까지 부정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 가족과 친지들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해야 할 일은 프로의 자세를 갖추고 가족, 친구, 지인들 중에서 리스트를 뽑아 1대1 접근을 통해 가까이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소위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자칭 전문가 또는 이 사업에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사업에서 제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사업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이 사업을 통해 이룬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찾는데 그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을 것이에요. 대개는 성공하지 못하고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지식을 너무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오는 답은 그거 안 되는 사업이다. 그거 힘들다. 아무나 안 된다. 에이, 너는 못해. 등의 이야기일 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통해 보통의 직장인 연봉의 10배가 넘는 소득을 몇 년 안에 만들고 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사업을 잘 알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모습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자신이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잘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잘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느낀다면 이 사업 역시 진지한 마음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만 밝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처럼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도 만나긴 쉽지 않아요. 파트너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서 파트너가 성공해야만 내가 성공해야 하는 이 사업이야말로 진정한 윈윈이며 그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가장 큰 특징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회 조직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고 남을 이겨야만 자신이 성공하는 승패의 조직입니다. 그에 반해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에 환장하는 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추가적인 수입을 통해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며 아울러 다른 사람들과 그러한 자유를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제대로 된 목표나 가치관 없이 무의미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깨끗한 물에 살다 보면 흙탕물이 얼마나 흐린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에 빠진 채 사업이 안 되는 이유나 떠들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이나 사업에 대해 그렇게 함부로 떠들어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업의 성공자로 그리고 훌륭한 리더로 성장한다면 여러분의 2세들 또한 세상의 역경을 이겨내는 훌륭한 아들, 딸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고민은 아마도 올해는 어디 여행을 가지? 아니면 요즘은 왜 이렇게 골프가 안 되는 거야? 하는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던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사업을 꾸준히 배워 나가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여러분 파트너에게 제대로 가르치면 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나 자신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보세요. 평생 한 번 잡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꿈과 자유를 성취하는 투사로 새로운 날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이 원하는 성과를 이미 얻은 다른 사람을 찾아봐라. 그리고 그들이 행동한 대로 따라하면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앤서니 라빈스. 당신보다 앞선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이 왜 앞서 있는가를 깨달아라. 그런 다음 그를 모방하라. 나폴레옹 힐. 용감하게 앞으로 한 발짝 내딛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마이클 캐리건. 미래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자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고 겁 많은 자에게는 미지의 것이다. 그러나 용감한 자에게는 그것이 기회다. 빅토르 마리 위고. 이 세상에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이다. 존 피츠제럴드 케너디. 두 번째, 성공은 변하다. 파트너들 상담하다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 파트너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지 잘 상담해 주어도 당사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열심히 사업을 하다 하면서도 자신의 삶이 개선되지 않거나 사업에 진척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만심에 빠져 있거나 자아도취 그리고 오만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기와 끈기로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했는데도 사업에 진척이 없다면 오히려 그 사람의 정신을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과 그룹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성공에도 법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법칙에 수긍하고 항상 배우고 변화될 준비를 한다면 누구나 큰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진정한 멘토가 필요한 것이에요. 파트너들 중에는 말로는 멘토라고 하면서 행동은 멘토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멘토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폰서는 여러분들의 전시 도구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스폰서를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트너들 중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 스폰서 역시 그들이 가진 훌륭한 점을 배우기 위해 변화해야 합니다. 리더라면 좀 더 부드러워지고 겸손하고 포용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리더는 순수함을 갖춰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되게 깨끗하고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아끼려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가 되려면 속물근성이 아닌 깨끗하고 맑은 정신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담을 할 때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알아들을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지만 상담 후에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걸 보면 왜 상담을 하는지 의아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러한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스폰서의 시간도 낭비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목적의식이나 절제력 없이 무의미하게 일하는 것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입니다. 정말 멋진 사업가의 자세는 본인 스스로가 과감히 변화할 수 있는 용기예요. 그리고 리더라면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갖춰야만 합니다. 첫 번째, 파트너를 절대 내려다보지 말고 올려다볼 수 있는 마음을, 그리고 파트너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합니다. 두 번째, 부부간의 갈등은 빨리 해소하고 서로의 집착을 벗어나야 합니다. 갈등이 있더라도 파트너나 형제라인에게 이러쿵저러쿵 절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업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업라인과 마음을 터놓는 솔직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 방식이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루빨리 새롭게 성장하는 리더나 업라인을 벤치마킹하여 자신의 것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지혜로운 재정 관리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배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 너무 들떠있는 모습으로 프로스펙트에게 다가가지 말고 정, 중, 동의 마음을 갖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내가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나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독서는 성공의 시작이다. 참다운 리더는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제시하거나 지시하기 전에 파트너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서 그들을 이끌어주고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당신이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사업은 자동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연불만하면서 현실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책을 통해서 얻는 지식을 엉뚱하게 해석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책을 읽고 변화하고 성장한다면 당신의 사업은 당연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리더들에게 존경심과 애정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팀워크도 조화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공생공사의 관계에 있습니다. 나와 스폰서와 파트너는 공동 운명체에 있는 것입니다. 스폰서가 아무리 열심히 후원을 해주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 성공하지 못하면 스폰서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파트너를 열심히 도와주어도 파트너가 성공하지 못하면 나의 성공도 요원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모두가 함께 성공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즉 성공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팀에 합류하여 함께 여유 있는 인생을 즐기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독서와 상담을 통한 자기 변화와 발전입니다. 사업에서 아무리 직급이 올라가더라도 그 뒤에 저 사람은 너무 건방져 하는 식의 수군거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허탈한 심정뿐일 겁니다. 이 사업은 인간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의 직급이 올라간다고 잘난 체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날 것입니다. 나의 성공이 아닌
우리 모두의 성공을 위해 나가야 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ABC, 자세, 믿음, 결심을 제대로 실천하기 옮기기만 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여부는 커다란 문제보다는 작은 차이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왜 난 안 될까? 하고 고민만 할 뿐 문제를 스스로 찾아 나서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 이유는 자기 스스로는 잘 알고 있다고 믿으며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변화는 스스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책들을 열심히 읽다 보면 스스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자부심도 느끼고 때때로는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지만 리더가 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자만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당연히 성장은 멈추게 되어 있어요. 대개는 사람들의 본래의 훌륭하고 좋은 모습보다는 당장 잘 안 되는 모습이 눈에 먼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버릇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기병, 질투병, 응석병 등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신이 그 시점에서 상대방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마음속에는 보는 것마다 불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불만을 털어놓지 않으면 속이 터져버릴 것 같은 심정일 것이에요. 그리하여 트레이너건 형제라니건 보이는 대로 잡아놓고 불만을 터뜨리는 일이 빈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크로스라이닝, 형제 간의 사업 위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파하는 행위의 시작입니다. 파트너에게 스폰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늘어놓는다면 그것도 명백한 크로스라이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결국 다른 사람들의 정신까지도 황폐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성공을 도둑질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행위를 하는 본인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현상은 책에서 손이 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시스템에서 추천하는 책들을 다시 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책들을 다시 되씹어서 내면의 성장과 올바른 인성을 쌓아가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본인은 다 읽어서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고 책 읽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고를 지닌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대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책입니다. 여러분의 그룹을 독서하는 그룹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룹은 훌륭한 리더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리더십의 대가인 스티븐 코비는 얼마 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가들을 위해 성공하는 네트워커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책을 썼다는 것은 네트워커들에게 많은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는 책에서 네트워커 개인의 성공과 팀 전체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습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네트워커 개인의 성공을 위해 습관 1.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습관 2.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습관 3.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팀의 성공을 위해 습관 4. 승승을 생각하라. 습관 5.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습관 6. 시너지를 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습관으로 끊임없이 쇄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사업을 키우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훌륭한 리더로 성장시켜 줄 겁니다. 이러한 훌륭한 책들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읽어야지 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책장을 넘기십시오. 리더는 솔선수범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책을 읽다 보면 컨택도 잘 되고 수입도 늘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놓인 산적한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갈 것이고 사업은 점점 흥미를 더해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읽어야 할 책의 종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 의심을 갖지 말고 언제나 스스로 배워서 성장하는 리더 그리고 성공자의 반열에 오르는 리더가 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룹 안에서 피해야 할 것, 금전거래, 정치 논쟁, 종교 논쟁 또 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업라인에 항의하는 것, 뒤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 형제 라인에 간에 질투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 중 하나가 결심을 하고도 속물근성에 빠져 자신의 일치를 망각하거나 해야 할 기본적인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정신을 살찌우는데 주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신적인 그리고 내면적인 성장을 통해 정보를 지식으로 만들고 그러한 지식을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습관으로 굳어져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룹이나 형제 라인 간에 화합하면서 우애에 있는 믿음을 주고 배우면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는데 필수적인 것이 바로 책 읽기입니다. 여러분이 인적 네트워크 속에서 있는 사람들과의 진정한 교제, 사랑, 봉사, 충절 등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사업을 통해 이상 세계가 아닌 여러분이 바라는 진정한 꿈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책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책 읽기를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성공을 포기할 것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해질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내일 이어서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